벤 다이어그램, 집합의 연산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자, 합집합은 그 전에 배운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영역을 잘 구분해라. 두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은 연산 하나당 벤 다이어그램 하나씩 연산 개수만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줘야 된다. 물론 암산이 되면 일부 생략할 수가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세 번째부터가 중요하죠. 합집합은 어떻게 한다고요? 합집합은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 교집합은 어떻게 한다고요? 교집합은 두 개짜리. 두 개짜리만 골라줘야 되는 거. 이거는 한 개 이상이야. 한 개가 아니야. 한 개를 고르는 게 아니고 한 개 이상을 골라주는 거예요. 이번에 할 것은 차집합인데 A 차집합 B 한번 해볼게요. 차집합은 빼내는 거죠. 제거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X표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앞에는 여전히 동그라미라고 하고 뒤에는 X표를 하는 거야. 지운다는 얘기인 거야. X표 지운다. 네, 안 쓰긴 쓰세요. 지운다. 그래서 마지막 5번 차집합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차집합은 남은 동그라미를 찾으면 돼요. 남은 동그라미. 합집합은 기호 자체가 동그라미랑 세모로 되어 있죠. 동그라미 세모로 되어 있어요. 교집합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세모로 되어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 기호가 한 개 이상인 걸 다 표시하는 게 합집합이고 두 개짜리인 부분을 찾는 게 교집합이고 차집합은 동그라미 중에서 X를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은 동그라미를 찾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을 때 A 차집합 B는 A를 일단 동그라미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X를 먼저 해도 되긴 돼요. A를 먼저 영역 두 군데다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B는 X표를 하는 거지.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X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동그라미가 이미 있지 그지? 그걸 이렇게 X로 지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동그라미는 어디냐? 여기가 되는 거지. 요게 차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상당히 수월하죠? 연습을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집합 두 개짜리로 한번 해보십시다. A 차집합, B 여집합 이렇게 해보십시다. 여집합이 있으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전체 U가 이렇게 크게 있을 것이고 요 안에 A,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원래 같으면 A를 먼저 표시하는데 우리는 B 여집합이라고 되어 있어서 B가 아니잖아, 그지? B 여집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전체는 하나, 둘, 셋, 넷, 4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B 자체는 이 두 개란 말이야. 이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 여기와 여기가 B의 여집합 자리가 되는 거야. 그거를 뺄 거기 때문에 X표를 표시하는 거예요. 뭐 교집합이나 이랬으면 삼각형으로 표시했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A라는 집합은 여기와 여기죠. 여기는 있지만 사실은 X표가 있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대신 여기는 남아있죠. 요렇게요. 되시겠습니까? 역시 여집합을 금방금방 이해할 수 있으면 역시 앞에 것부터 먼저 표시하는 게 좋겠지, 그지? A를 표시한 다음에 B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를 뺀 나머지 두 군데다가 이렇게 전체 영역의 개수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그 남는 게 뭐냐? 동그라미만 남았으니까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건 마치 A 교집합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자, 이렇게 A 차집합, B 여집합, 차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더불어서 여집합도 표시하는 방법을 아주 짧게 설명을 했고 이번에는 연산 자체는 마지막으로 특이한 형태의 연산이 이 연산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설명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합집합, 교집합, 뭐 차집합, 여집합, 전체집합 이런 기호를 제외하고 다른 기호를 썼다는 얘기는 그 문제 안에서만 성립한다는 얘기야. 세배 연산을 만들어준 거지. 대표적으로 잘 만들어주는 연산이 이런 게 있어. A 동그라미 B라고 할게요. 뭐 동그라미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삼각형으로 표시해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뭐 만들어주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어떤 기호가 나올지 모르는데 뒤쪽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A 합집합 B 차집합 A 교집합 B. 뜻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경우도 있어.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차집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든지 아니면 A에서 B를 뺀 거하고 B에서 A를 뺀 거를 합친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연산, 새로 연산을 만들어 준 거죠. 합집합과 교집합 또는 차집합 이런 것들을 섞어서 새로 연산을 만들어 준 거야. 이렇게도 나와요. 요거랑 비슷하게 A 합집합 B 교집합 A 교집합 B의 여집합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 또는 이렇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 교집합 A의 여집합. 지금은 뭐 이렇게 많어. 뭐 복잡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 또는 A 차집합 B에서 B 차집합 A를 합친 거 요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벤 다이어그램으로는 이렇게 생겼어. 너희가 이 다른 연산 이거 말고 또 다른 연산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것도 이것처럼 문제를 풀면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연산 기호가 나오면 이걸 한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 대체로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다든지 A 차집합 B 합집합 B 차집합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면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이 쏙 빠진 거. A 쪽만 있고 B 쪽만 있는 요렇게. 이렇게 생긴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그 다음에 다른 문제에서 이 기호가 바뀌더라도 그림을 여기 있는 것들 또는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잘 그려봤더니 이런 모양이 돼. 전체 중에서 가운데만 쏙 빠진 모양이야. 이랬을 때는 지금 내가 알려주는 방법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리는 거냐? 첫 번째로는 역시 앞에 거는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요. 뒤에 거는 삼각형으로 표시를 해요. 앞에 거는 그 전에 합집합이나 교집합을 했던 것처럼 동그라미, 뒤에 거는 삼각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각각을 표시한 상태에서 무엇을 찾으면 되느냐? 다 필기돼 있죠? 무엇을 찾으면 되느냐? 기호 한 개짜리를 찾는 거예요. 두 개짜리는 안 돼요. 기호 한 개짜리만 찾는 거예요. 간단하게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러면 A는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 B는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 어떤 데는 없죠. 없는 건 소용이 없어요. 여기는 한 개짜리지. 이거 두 개짜리고 여기 한 개짜리잖아. 그러면 뭐가 되는 거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동그라미 연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급이 칠해진다라는 얘기야. 훨씬 더 복잡해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 동그라미 B 그 다음에 뭐 교집합 A 동그라미 C라고 되어 있을 때 요거 따로 그리고 교집합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세 번 해주면 되는 거야. 또는 뭐 A 합집합 B 동그라미 A 교집합 C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이거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서 표시를 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 동그라미 표시 다 되는 건 아니고 벤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봤더니 A, B가 있을 때 전체 중에서 가운데만 빠지는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되는 게 동그라미라고 연산이 나와 있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기호 한 개짜리를 찾아라 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비교하는 걸 잠깐만 보여줄게요. 어떤 두 집합을 이렇게 분명히 달라 보이잖아, 그지? 근데 같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것도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어떤 상황이었을 때 이렇게 성립하는 건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을 따로따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요.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또 이건 한 개밖에 없어도 왼쪽하고 비교를 하려니까 이렇게 두 개의 집합을 그리는 거야. 왼쪽을 표시를 하면 교집합은 여기죠. 영역상으로는 세 개 중에서 한 개를 나타내는 거고 요건 A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하고 여기죠.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왼쪽은 여기만 되는 거고 오른쪽은 여기하고 여기가 되는 거야. 이 두 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 어디를 찾는 거냐면 어느 한쪽이라도 비금이 칠해져 있는데
반대쪽은 안 칠해져 있는 곳을 찾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지. 똑같은 건 상관이 없어. 똑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똑같이 비어 있잖아. 상관이 없어. 이런 데는 똑같이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 빗금이 칠해져 있잖아. 상관이 없어.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칠해져 있고 여기는 안 칠해져 있는 거야. 거기에는 그 부분에는 원소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는 원소가 없다. 원소가 없다는 얘기가 뭐야? A라는 집합이 영역이 두 군데인데 여기는 원소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A의 원소는 다 어디 들어있겠어? 여기 들어있는 거야. A의 원소는 여기에는 없고 여기에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은 얘는 필요 없고 얘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보면 B라는 집합 안쪽에 이렇게 A가 들어있게 되는 거야. 요렇게까지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요. 특정 부분에 대해서 왼쪽과 오른쪽의 표현, 빗금친 부분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는 원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원소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A의 원소는 나머지 부분, A는 원래 영역이 두 군데로 되어 있잖아. 나머지 부분에만 원소가 들어있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네, A가 B의 부분집합이네 라고까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소가 없는 거. 서로 다른 집합이 같다라고 되어 있을 때 빗금을 잘 이용해서 서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은 원소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까지 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잘 활용해서 문제 풀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